KBG. 저희한테 질문지 주신 것 중에 맑은 향기님이라는 분이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두 감정 간 관계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지를 주셨는데요. 이게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예. 무엇일까요? 맑은 향기님. 맑은 향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처음 참석해서 굉장히 설렜었어요. 네. 설렜는데 막상 그런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질문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와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질문지를 짧게 드려서 간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개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예, 공개로 체크하셨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면, 모시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 좀 모셔봤거든요. 분노, 서러움,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케빈님, 처음에 하신 분, 케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막 생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이렇게 왜 감정적으로 돌입을 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관계가 나빠지고, 뭐 이런 일이 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어쩌면 그런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일종의 제가 마음 공부를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나한테 어떤 분노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분노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좀 뽑아내 나가는 작업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화는 안 나요.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서러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지? 뭐 벌써부터 눈물이.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오는데 그게 이게 정체가 서러움이구나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사라진 것까지는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게 두 가지 감정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명사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 뭐 서러움, 뭐 억울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붙이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과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 네,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제가 붙인 이름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서럽다고 하셨는데 그 서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떨 때 우리가 서름이 생기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편은 없고, 막 그래도 그게 굉장히 슬프면서 또 외롭고, 뭐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 때 서럽다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억울함과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노와 연결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눈물이 나지? 이제 막 그랬었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까 그거는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회에 많이 나가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가까워지기는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어서 힘들게 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가까이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라고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 공연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좀 제가 덜 울고 함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울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때도 안산 단원고도 한번 갔다 오고 연습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심하게 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고. 예. 네,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자, 뭐든지 해결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분노 있잖아요. 네. 이제 사라진 분노. 이제 집 나가버려서 찾을 수 없는 그 분노. 보냈어요, 제가. 그 보낸 그 분노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어떤 분노를 갖고 계셨는지, 그걸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그건 너무 길어서. 짧게 안 돼요? 요약이 안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보내버린 분노는 어떤 것이었고, 거기서 어떤 게 남아서 이게 서러움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 그 분노로 생활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50년 되는 거죠. 50년. 50년까지는 안 되겠구나. 어릴 땐 몰랐으니까. 한 40년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분노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내가 집 나간 느낌.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집 나갔을 예.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희 다 버리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게 몇 살 때예요? 아버지가 저를 버릴 거라는 느낌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었고, 4학년 때 확실히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럼 이제 엄마가 키우셨고요? 네. 그러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버리실 것 같다 하고 좀 불안도 하고 그랬나요? 그쵸.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11살 때 아버지가 탁 나가버리고, 네. 그때 분노. 네. 이제 그때 그 분노 속에서 똘똘 뭉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나의 분노였어요? 엄마의 분노였어요? 물론 엄마 것도 저한테 올마온 부분도 있죠.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째세요? 셋째요. 셋째. 그럼 엄마한테는 위로 둘이 또 있잖아요, 자식이. 언니는 어렸을 때 그 병을 앓아서 약간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럼 엄마는 네. 언니한테는 그 뭐 하소연하거나 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빠는 오빠대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니하고 오빠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언니만 이뻐하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해주고 오빠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막 한겨울에 찬물 끼얹어서 내쫓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빠 마음이 완전히 닫혀 그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오빠를 보호해주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빠 마음이 닫혀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빠가 첫째, 둘째한테는 엄마가 하소연도 할 수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게 이제 네,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맑은 향기님한테 네. 다 온 거고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듣는 수밖에. 그냥 듣는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분노가 아버지한테만 향했나요? 엄마한테는 안 갔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보니까 엄마한테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빠한테 그게 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이라는 건 한 20살 정도? 아니요, 훨씬 지나서죠. 훨씬 지나. 40 뭐 지나서요? 네. 다 이제 나도 살아보고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도 분노하고 있었더라. 그때 왜 그 어린 나한테 그런 걸 다 얘기했었느냐는 분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요. 이렇게 예리하게 뭐가 꽂혀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탁 하지 않아요. 분노는 불과 같은 거라서요. 네. 커지거든요. 점점점.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점점 퍼져가지고 처음엔 믿지 않은 것도 나중에 미워져요.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한테 그것이 아버지한테 집중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것에 다 또 퍼지게 그러니까 돼요. 일상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분노에 쌓여 있으니까 사실은 뭐 남편하고도 늘상 잘 싸웠고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저 자신도 아이들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상대가 나를 배려하거나 뭐 이런 거 이해한다는 것보다 나한테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공격적으로 대하고 굉장히 까칠해지고 방어적으로 되버리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분노가 내 생활 전반을 지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휩싸여서 40년 이상을 쭉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분노를 버려야 되겠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됐던 거. 그러니까 네. 분노가 이제 내리막길, 분노에 대해서 처리하기 시작한 그 계기는 뭔가요? 일단 제가 상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이제 별거를 한 5년 하다 이혼을 했는데 별거 시작을 하면서 혼자 딱 떨어져서 나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막 그런. 그 전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나요? 네, 전혀요. 전혀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못 돌아보다가 혼자 딱 그러니까 그때는 느낌이 버려진 느낌도 들었었고,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느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버려진 느낌에서 아버지가 많이 나왔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한 1년 동안 뭐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다가 심리상담이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심리가 어떤지 나 궁금해.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디지털대 들어가서, 4년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하느라고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제 마음을 잡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혼자서. 디지털대 그럼 상담심리학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졸업하셨어요? 네, 이제 졸업했어요. 6년 걸려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그러니까 혼자서 작업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상담도 받고 그러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 상담 받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도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참나온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빨리 핵심에 도달한다는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이걸 질문을 좀 갖고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분노하고 이별하실 때 네. 어떤 것이 나타나던가요? 내 몸의 증상이나 이런 거는 어떤 변화가? 원래 제가 이제 좀 분노하고 그럴 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심장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두근두근 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상태에서 멈추질 않고 사람한테 다 표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걸,
제가 그 상태일 때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었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근데 처음엔 그 상태임에도, 알매에도 불구하고 막 같이 화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 없는데, 이 상태인 걸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표현하는 건 좀 참아보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참으려면 분노도 좀 억눌러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억누른다기보다, 그냥, 내가 이 상태구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뭐가 속상하구나, 너 그렇구나. 그리고 저한테 제가 혼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그러고, 하다 보면은 분노가 좀 가라앉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가라앉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네. 나중에 이제 금방금방 가라앉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런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이제 아예 안 일어나게 돼버리고. 그런 것까지 다 체험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체험을 해서 분노가 안 일어난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일종의 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질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일종의 뭐라 그러지? 정당방위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느껴질 때 일어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나도 일어날 일이 없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됐어요. 네. 요 다음 단계의 공부는 뭐예요? 일단 이제 좀 눈물을 좀 적게 흘렸으면 좋겠다. 눈물을 적게 흘렸으면 좋겠다. 눈물을 이해하셔야죠.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40년 이상을 갖고 살았던 분노, 그걸 어떻게, 그 분노를,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속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건데, 네. 속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다 안 타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러게요. 잘 살아남았네요. 자, 이제 불이 꺼졌어요. 네. 그럼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던 그것도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양이 엄청날 텐데? 불은 뭘로 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좀 기왕 쏟아내는 거 찔끔찔끔 쏟아내지 말고 콱콱 쏟아내면 빨리 없어지죠.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없어요. 세월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통탄하는 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는 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꾸 울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하도 울어가지고 어디 절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면벽 수영을 하면서 좀 시컷 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절에서 쫓아나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런가요? 저 잠깐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남을 이겨먹고 싶거나 지배하고 싶거나 하는 이런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승부욕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쪽 마음이 더 크세요? 그게 사실은 둘 다 비슷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지금은 이제 인정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릴 때는 좀 이기고 싶다.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 아빠한테 어릴 때 기조도 좀 그러셨나요? 자라오는 동안에도 이기고 싶고 우뚝 서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크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좀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그 맑은 향기님이 이제 어릴 적 그 분노의 원천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이 집을 나가버리셨던, 그래서 내가 버림을 받았던 그 시기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11살의 맑은 향기님의 나이였다면,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나는 분노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굉장히 컸었죠. 불안, 왜냐면 그때 엄마도 좀 아프셨고 그래갖고 그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강박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혹시 분노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이름을 붙여놨다면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누군가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맞서 싸우거나 하는 게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해버리고 먼저 화를 내버리고 예. 그거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지 분노는 아닌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거는 그 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네. 조금 다뤘었어요. 결국은 이게 네.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하는 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불안, 두려움 이것에서 발생하는 게 그런 화로 표출이 됐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그렇게, 인정받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욕구는 어떤 거예요? 지금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또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것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구가 있죠.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흘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던가요? 그냥 울지 마. 아니요, 제가 부끄러워서 안 보여. 피해 다녀요.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걸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게 되뇌지는. 네. 공부에 원래 이제 공부에 순서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진 데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양상 같은 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안 좋은 악감정들이 쌓이는 게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표층에 있는 게 이제 분노나 짜증 같은 거고요. 이건 두려움도 해결되는 거, 해당되는 겁니다. 두려움하고 분노는 원래 양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것이 걷어지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슬픔이요. 네. 그 이제 슬픔마저도 이제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거기 지독한 이제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걷어내고 보면 이제 거기에 진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심, 굉장히 긍정적인 그 사랑, 자비 이런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노층에 휩싸여 있다 그래도 밑에 있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작동을 해요. 근데 제대로 작동을 못 하죠. 이걸 걷어내 줘야지 이게 이제 빛이 나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분노를 없앴을 때 그다음에 이제 슬픔 경험하고 뭐 외로움 경험하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슬픔과 외로움이 합쳐져 가지고 서름이라는 형태로 나오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계속 걷어낼 만한, 그래서 화끈하게 걷어내면 좋고, 그것들이 돼 가면서 이제 진짜 작업이 될 게 뭐냐면 이제 소통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보살핌을 못 받았어, 사랑을, 관심을 못 받았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흐름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안 나타나던 너무 심하게 울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창피하고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되면 공부가 이제 말짱 헛게 돼버리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세요. 나 당분간 울보할 거야. 네. 울래. 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울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노, 두려움을 걷고 나면 슬픔이 오고 그 단계가 맞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조급하게 생각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디지털대 다니시면서 내 마음 찾기 강의는 들으셨어요? 네, 들었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선생님 강의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었는데 제가 한 학기에 4과목씩밖에 못 들었거든요. 내가 계속 강의한 건데. 아, 그러셨어요? 누가 디지털대 다니는 후배가 얘기해 주던데, 방기현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찾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다시 듣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 네, 저 철 없을 때 들어서 다시 듣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맑은 향기님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자신을 던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좀 반가움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막 일어나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제가 되게 좋거든요. 네. 저도 요새 이런 내가 참 좋아라는 속말을 많이 해요. 예, 좋습니다. 예. 자꾸 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요즘은 많이 들어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주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잘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건 이제 교수님이 학생한테.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랬어요. 소통을 잘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소통을 하려면 먼저 보여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보여줘야지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눈물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주는 마음을 받아주시면 네. 눈물도 그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창피했거든요.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요, 굉장히 맑아지시고 인상도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고서 그냥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하는 게 내가 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3부 들어가도록 하죠. I don't know why I feel this. The cycle starting over once again. It's getting hard not to notice all the blood that's rushing to my head. Silence starts to have an echo. Definitions fall apart. There's only one light left to follow through the dark.
Oh, what are you finding? What are you finding out there? Oh, oh, what are you finding? What are you fighting for?